안녕하세요. 오늘은 PPP 관련돼 갖고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자, PPP가 뭐냐? 자,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에요. 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이제 고용주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제 발생 이전과 같은 수준의 그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최장 이제 8주간 이 대출을 탕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2월 25일 날 신청을 해갖고 6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서 뭐 받는 거예요. PPP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조건들이 있어요. 대출 조건. 일단은 직원 수가 500명 이하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작은 업체들 기준이에요. 이게 다. 큰 대기업들은 이거 PPP를 신청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비즈니스 자체가, 그리고 직원들 자체가 미국에 지금 소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매출 이런 게 크게 감소하거나 완전 다 감소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야 하고, 이럴 경우 대출 조건은 이렇게 돼요. 이게 APC, 그러니까 Average Payroll Cost인데 이게 고용 관련 비용이에요. 고용 관련 비용의 평균이죠. 평균. Average니까 2.5배를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대출로 이렇게 지원해준다. 그리고 한도는 10 밀리언 달러예요. 이게 얼마예요? 1000만 불. 1000만 불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요거 신청을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받은 걸로 아는데, 이 탕감 조건이 있어요. 탕감 조건. 그러니까 대출로 준 건데 어떠한 그 기준을 네가 만족을 시키면은 그 대출해 준 거 그냥 우리가 탕감해 줄게. 뭐 이런 건데, substantial workload 회복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고용하던 수준을 거의 비슷하게 고용을 하고 있어야 돼요. 6월 30일 기준 해갖고. 그리고 6월 30일 날 그때 이제 뭐 다큐멘트 같은 걸 내거든요. 미국 정부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2월 25일 날 어땠고 6월 30일 날 어땠고. 그래서 요걸 비교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출해줬던 금액에서 최소 75%는 사용을 했었어야 돼요. 인건비로. 그 나머지 한 25%는 뭐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뭐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 사용이 뭐 돼도 상관없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 대출 받은 걸 다 못 쓰고 한 50%만 썼다. 이럴 때는 나머지 50%는 대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대출의 이자는 1%, 그리고 대출을 갚아야 하는 기간은 24개월 이후에요. 24개월까지 갚아야 돼요. 2년 내에 갚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출금의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6개월 유예를 줘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요거를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APC, 그러니까 평균 고용 비용,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 고용 비용이 2월 25일 수준하고 그다음에 6월 30날 수준하고 이제 비교를 해갖고 이제 큰 변화가 없으면 대출 받는 거를 이제 탕감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탕감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 다 받는 거니까 무료로. 그러면 이제 furlough를 한 업체도 있을 거고, 그쵸?
무급휴직 또는 뭐 50%를 임금을 삭제를 하는 데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조건을 보니까 야 이걸 하거나 이걸 하면은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신청을 하고 이제 돈이 대출금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간. 그럼 그 기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입이 거의 빵인데 그러면 이 인건비를 어떻게 주느냐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 있는 지금 이제 주려고 했던 인건비를 준다. 일단은 이 대출금 나올 때까지 어떻게 전체 비용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있는 돈에서 이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임금을. 그럼 임대료 부분을 일단은 임금으로 인건비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PPP 때문에 임대료를 못 내겠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소규모 업체들, 500인 이하 직원들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이겠죠. 그러니까 임대료 못 내겠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사무 공간 또는 리테일 쪽 부동산 시장이 막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임대료를 안 내는데 나중에 내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재계약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임차를 연장 안 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거의 한 70% 수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업체가 임차를 하고 있었으면은 한 뭐 7, 8월 이후에는 임차하는 업체가 30으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작은 업체들이 해보니까 stay at home 하고 또는 work from home 집에서 일을 하는 거죠. 재택근무. 이걸 해보니까 어라? 기존보다 생산성이 올라가네? 이런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500인 이하 기업들이 어떤 지금 계획을 갖고 있냐면은 그래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점 이제 수그러들면은 이제 워크포스 이거를 이제 알로케이션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는 work from home, 80%는 뭐 사무실 출근 이런 식으로 일단은 가면서 자, 임차 공간도 줄이고 그렇죠? 그럼 임대료가 나가는 게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earnings 수익이 올라가겠죠. 임대료가 안 나가는 만큼.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트렌드가 점진적으로 work from home은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고 제 생각에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50대 50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사무 공간, 리테일 스페이스 이쪽에 큰 타격을
지금 받을 것 같아요. 그 타격도 제 생각에는 최소 2, 3년은 갈 것 같아요, 이게. 그 이후는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측은 못 합니다. 근데 요런 추세를 딱 봤을 때는 이쪽 리테일 스페이스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래서요,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런 리테일 스페이스가 피해를 혹시라도 본다면, 이게 뭐 제가 다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렌드가 이렇게 좀 가는 것 같다. 실제로도 회사들이 임차를 예전만큼 안 할 거다. 이거는 진짜 확실히 이 트렌드가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리테일 이 사무공간 스페이스가 어떻게 될지는 뭐 여러분들 이제 판단해 보세요. 근데 저는 타격을 굉장히 크게 입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테일 스페이스가 이렇게 타격을 받으면은 여기와 관련된 업종, 업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또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또 어떻게 어떤 또 타격을 받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럼 이런 데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조명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피스 뭐 이렇게 레노베이션 하는 업종도 있을 거고 가령 뭐 이게 그 대기업들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대기업들도 보면은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사무실을 레노베이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 업체들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퍼시스 이런 작은 업체들 있잖아요. 족소업체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서 막 이제 뭐 파티션도 바꾸고 하는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수요가 확 떨어지겠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 모르겠어요. 그럼 이런 데도 타격 받을 거고. 그러면 또 타격 받을 수 있는 데가 또 뭐 어디 있어요? 뭐 가령 뭐 오피스 관련된 뭐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 또는 뭐 프린터 업체들 이런데 타격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프린터 같은 경우도 이런 사무공간 이런 데가 많아야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서 기기만 파는 게 아니고 기기를 팔고 돈은 결국은 뭐 잉크나 뭐 AS 그 유지 관리로 돈을 벌잖아요 보통. 그런 겁니다. 이게 그 IT도 보면요. IT 뭐 우리가 뭘 해주겠다 무슨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겠다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이런 개발하는 업체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저렴하게 해드릴게 뭐 이거 만드는데 보통 한 2천만 원 드는데 한 500만 원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막 제안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유지보수를 못하니까 저희가 그 유지보수 해드릴게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월 얼마에 해주겠다. 결국은 이런 걸 제공하는 업체들은 웹사이트 만드는 데서는 손실을 보지만 유지관리 비용에서 다 뽑아내요.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보통. 우리 구독형으로 하는 거 있죠? 무슨 정수기도 그렇고 기기보다는 유지관리비에서 다 수익을 내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그 PPP 얘기를 간단히 이제 짚어봤고, 근데 이제 PPP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었고, PPP로 인해서 리테일 쪽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해외 주식 종목들 이제 선정할 때 이쪽 분야 관련 분야에 이제 들여다 보실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요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